실질적으로 내년 예산만 봐도 과학기술 쪽에 대상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연구자들이 좀 연구 좀 할 수 있게 제도를 다 확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계도 지금 요구들은 많은데 반성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기술을 통해서만이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성을 좀 해야 된다.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좀 그런 생각을 좀 바꾸시고 자율성과 안정성, 그러니까 펀딩의 안정성과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광본 서울경제 선임기자 부국장입니다. 오늘 워싱턴 DC에서 한미 과학기술학술대 UKC 현장에서 한미 과학기술 혁신 토크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한미 과학기술 교류 확대와 글로벌 인재 양성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성취를 거뒀지 않습니까? 지금 IMF에서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5,000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이미 선진국으로 우리는 들어섰죠. 여기는 다 모두 다 과학기술의 힘이 뒷받침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1인당 국민소득을 한 5만 불대까지 높여서 G5 과학기술 강국으로 좀 들어가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우리가 오늘 토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술 패권 시대입니다. 미국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회장님, 좀 보시기에 한국과 미국 이 과학기술 교류 협력 확대 뭔가 이게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지는 않다. 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좀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희 재미과학기술자들이 할 수 있는 이제 역할 그리고 도움이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한미 아니면 더 나아가서 글로벌 과학 동맹의 이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이광복 이사장님, 지금 그 NSF나 NIH나 달파나 이런 또 미국의 과학기술 지원 기관과 좀 협약을 이렇게 좀 맺고 같이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좀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더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모든 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업적을 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업적은 혼자 할 수는 없고요. 공동 연구가 그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국제 공동 연구가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에게는 초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한미 공동 연구는 뭐 꼭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연구재단에서도 한미 공동 연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그런 규정들이 상당히 폐쇄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정부와 재단과 우리 키스텟 여러 군데서 지금 규제를 좀 완화하면서 공동 연구를 좀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금 아까 퀀텀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 퀀텀 분야에서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정병선 원장님, 패권 시대 아닙니까? 네, 기술 패권에서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전략기술 분야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인력이 절대적 수준에서 우리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결국은 기술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할 때 그 연구 개발에 그 기술을 채워하는 최고의 인재들이 육성될 수 있는 체제로 연구개발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나마 한미 과학기술 협력이 우리 국제 공동연구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 부분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동맹 간의 그 협력이 더 강조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재미 한인 과학자들께서 자기만이 아니고 자기와 네트워크에 있는 미국 과학자들까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체계가 더 확대돼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체제에 같이 좀 참여하는 이런 분위기가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김 회장님, 김 박사님, 오 교수님, 지금 미국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유태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굉장히 이 과학기술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일본도 칩4 반도체 동맹에 협의체에 가입을 하면서 또 미국과 굉장히 이 맞손을 단단히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한번 이 미국에서 활동하시면서 보시기에 어떠세요? 좀 한미 과학기술 교류 확대
이런 또 글로벌 인재 육성 이걸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있으실 텐데요. 많습니다. 일단 이 협력이 되려면 서로 믿어야 되잖아요. 서로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진정한 그 협력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기술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 돈이 관계 있고 뭐 시큐리티 관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국가와 국가의 그 협력을 하는데 기술에서만 보지 말고 조금 넓게 봐서 일단 과학이나 순수과학 특히 이런 거는 이제 아주 베니핏 이 프라핏이 없는 것이니까 이 협력이 더 쉽거든요. 그런 데서도 많이 해서 국가와 국가의 신뢰를 먼저 이룬 다음에 기술 협력이 더 잘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뭐 그렇다고 기술 협력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기술 협력이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도 협력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특히 이제 순수과학, 기초과학은 그 협력이 지금 잘 되고 있고 또 제가 뭐 참 대통령이 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진정한 협력이 갔어요. 좀 전에 아니 바쁘다고. 다시 왔어요. 다시 왔습니까? 진정한 그게 되려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전 세계가 특히 뭐 큰 그 과학 퍼실리티 이런 거를 뭐 모든 한 나라가 모든 퍼실리티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유럽이 뭐 가장 세계 최고의 퍼실리티 갈 수 있고 미국에서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하니까 한국도 그런 정도의 그 경제 능력은 되거든요. 기술 뭐 과학 인력이 되니까 그런 거 이제 하나 한국도 가져서 외국 사람이나 그 다른 분들이 와서 협력을 하고 우리는 또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진짜 진정한 그 협력 그 관계가 됐고 그런 믿음이 있고 진정한 협력이 있어야 기술 동맹도 진정하게 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오 교수님 재미과외 회장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 회원이 한 7,200~300명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인 영주권자도 있고 시민권자도 있고 하지만 뿌리는 한국인데 실제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각 분야에서 발전을 위해서 뭔가 같이 정말로 손잡고 공동 연구도 좀 하고 양성에도 기여를 하고 뭔가 이런 사명감이랄까 어떤 뭐 책임의식이랄까 이런 게 좀 있어요. 어때요 좀? 한국과 이런 협력 연구를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많은 경우에 실망하고 돌아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어떤 규제 벽이 사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내가 협력 연구를 해보고 싶었는데 잘 안 되네 하면은 그냥 돌아서시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다 어우려서 같이 가는가. 그게 결국에는 국가 경쟁력에 저는 굉장히 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재미가협에 없는 나와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끌고 가느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가령 이제 한국에서 많은 사업을 해주시는데 기본 전제가 교육을 전제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물론 그분들이 기욱해서 기여하실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더 우리가 크게 대승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미국 주류 사회에서 더 발전되게 되면은 그분들이 훨씬 더 큰 기여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인 정서나 이런 부분에 조금 맞닿지 않는 부분들이 아직은 보이는 것이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인재들이 글로벌하게 활동하면서 또 모국과 탄탄하게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무엇보다 한국에서 그런 인재들이 많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NIH에서는 그걸 Principal Investigator라고 하거든요. 근데 PI는 우리 요 인트라뮤럴 프로그램에서는요. 한 1,000명이 되는데 거기에 한 1,500명은 테뉴 트랙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테뉴를 안 받았지만 PI를 그러니까 PI가 하는 사람들이고 1,000명인데 그 중에 한국계는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테뉴를 받은 한국 사람들은 10명 안짝이고요. 850명 정도 중에서 그리고 테뉴 트랙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엄청 적은 숫자이죠.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많이 어려운 그 포지션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협력을 하는 것, 한국과의 협력은 한국 사람이라면 다 그런 정신이 있지요. 그 어퍼튜니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은 인력들이 한국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포스닥토럴 펠로우가 우리 그 캠퍼스에 한 300명쯤이 되는데 여기 한국 PI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PI가 함께 일하지 않더라도 공동 연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게스트 리서처 같은 분들도 많이 저희 랩에 와서 일을 하거나 하고 있고요. 그런 협력, 국제 협력, 기술을 패턴트 같은 것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 기술 협업은 아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리고 그 기관과 기관 간의 신뢰가 잘 쌓여서 그것이 가능할 그런 당시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베이직 사이언스의 콜라보레이션은 언제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리치아웃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대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플라이를 해서 게스트 리서처로 오거나 포스닥으로 오거나 그렇게 해서 함께 인베스티게이션을 하는 길을 찾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유럽에도 우리 한국계 과학자들이 EKC도 보니까 회원이 5,000명이 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뭐 캐나다에도 있고 동남아, 싱가포르나 동남아도 있고 있는데 좀 이런 우리 한국계 과학자 이 네트워크망을 좀 탄탄하게 좀 구축해서 모국과 시너지를 좀 내야 될 텐데 노 원장님하고 김 이사장님 한번 좀 어떤 식으로 해보겠다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가 봤을 때 사실은 한국 대학의 많은 기초과학 쪽의 그 교수님들이나 연구원의 연구자들은 국제 공동 연구를 활발하게 특히 미국하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교육 받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 기관 대 기관의 국제 공동 노력 이런 것들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이번에 사실은 NIH를 방문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IBS의 한국 바이러스 기초연구소하고 NIH하고의 관계를 설정하는 이 기관과 기관의 어떤 국제 그 한미 공동 노력 그래서 이게 이제 동맹까지 발전하려면 한국이 좀 더 많이 발전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과거를 좀 돌이켜 보면 저희가 지금 중형 가속기를 건설하고 있는데 우리 회장님도 거기 분야하신데 한미 공동 연구가 좀 더 기관 차원에서 잘 됐으면 저희가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고 비용도 많이 줄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보면 개인 차원이 아닌 어떤 기관 혹은 국가 간의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NRF하고 NSF가 뭐 협정을 맺는다든가 뭐 DOE하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런 차원의 노력이 앞으로는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저희 IBS나 뭐 또 NST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재 양성이 이제 글로벌 인재보다는 이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분으로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손흥민 같은 스타들이 젊은 스타들이 나와야 될 시기가 됐고 그쪽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저희 IBS에서도 더 젊은 과학자들한테 그 저희 이제 PI인 연구단장이나 또 이제 젊은 연구단장 포지션을 과감하게 부여하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사이언티픽 엑셀런스만 가질 게 아니라 리더십까지 같이 가지면서 국제적인 어떤 그 분야의 사이언스를 리더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기회를 더 줘야 되는 이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어저께 저녁 때 그 포닥이나 뭐 이제 지금 현재 PhD 학생들이었는데 여기서 학위하시고 나서 한국으로 다 돌아가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그랬더니 고개를 일단 이게 위아래로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미국에서 잡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이제 계속 잡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인재 유출국입니다. 인재 유출국. 그러니까 중국도 2014년부터 인재 유입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걔네들 그 1000인 계획, 만인 계획 뭐 해가지고 이제는 걔네들은 나가는 숫자보다 들어오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인재 유출이 지금 계속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뭐 공동연구니 뭐 여러 가지 말씀들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활성화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는 저는 제가 출연연에 그 원장을 할 때 그 우리 출연금 사업, 기본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에서 각 사업마다 해외에서 은퇴하신 석학들을 모시는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가서 한두 사람 가서 교육받고 오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이제 그 주요 사업 같은 데다가 해외 석학들 1년에 뭐 한 1, 2억, 2, 3억 들여서 모셔오면은 한 2, 3년만 우리가 랩에다가 같이 이렇게 돌리면은 그 랩 전체가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네트워킹도 이제 확실하게 확보가 되고, 이제 그런 형태로 좀 이제 좀 임팩트가 좀 있는 어떤 그런 인재 유치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 좀 했댔는데, 어떻든 지금은 우리 연구재단이나 우리 NST 같은 데서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끌어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쨌든 계속 다양하게 만들어서 계속 끌어 들어와야 된다. 일단 그래서 국내 토양을 좀 계속 이렇게 좀 목토로 바꾸는 작업들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한국판 만인 계획도 필요한데, 예,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그런 환경을 좀 조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총장님 좀 어떤 또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저도 조금 전에 젊은 연구자들 만났는데요. 그분들의 경우에 제가 이제 뭐 좋게 이야기를 한 것은, 저도 물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만 교수 생활을 하지 않고 한국으로 갔는데, 미국에서 교수 생활 또는 연구소 생활을 해본 분들이 오시면 미국의 어떤 그 시스템 뭐 이런 것을 좀 한국에 자연스럽게 접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한 40대 된 분이 지금 이 나이에도 고대 뭐 한국에 가서 교수할 수 있느냐고 묻는데, 요즘은 이제 공대는 그렇고 특히나 다른 기관에 있던 분들을 스카우트 해오는 분위기, 뭐 몇십 년 전에 미국에서만 보던 그런 상황이 이 한국에도 벌어지거든요. 저희 학교도 지난 학기 8분의 교수님이 나가셨고, 또 다른 학교에 있는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저희 기관으로 봐서는 유출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또 그 어떤 인력을 공유하는 또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거든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어쩌면 2년 3년 연구년이 되게 한국에서 1년이지만 뭐 기간 간에 좀 컨트랙을 맺어서 한 2년간 이제 교수님들을 교환한다든가 연구원과 교수를 교환한다든가 이러면 지금 그런 시스템적인 것, 정서적인 것이 서로 섞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셨지만 기관 간 협약, 그래서 좀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연구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NIH에는 2개의 그런 협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따가 헤어졌는 게 아니라 없어졌고, 그리고 하나는 그러니까 길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큰 문제예요. 만들어 놓고는 그냥 그 다음에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연연 원장님 임기 3년, 총장님 임기 네, 4년밖에 안 되거든요. 임기에 그냥 또 이게 맞추어서 바뀌는 하는 거예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지양해야 할. 제 생각에는 임기에는 상관없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미국도 대통령이 4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미국도 내셔널 랩 디렉터 같으면 5년이고, 그런데 일단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의 관계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나라마다 그런 그 MOU를 맺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자파니스 그 시스템은 20년이가도 쭉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창피하게 우리나라는 몇 년 하다 그냥 없어지고 또 다른 거 해서 그냥, 이 부분은 진짜 다시 반성을 좀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한국 과총 회장으로서 좀 아울러서 정부와 좀 산학년에 좀 하실 말씀이 좀 많을 텐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인재 유치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 인재가 그냥 막 오라 그런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물이 흘러가듯이 와야 되니까 괜찮은 보수의 잡들이 있어야지 오는 거지. 안 그렇고서는 뭐 계속 오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만약 민간 분야에서 그걸 할 수가 없다면 정부가 예산의 일부를, 과학기술 예산의 일부를 쪼개서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거는. 예, 그게 하나 중요한 거 같고요. 그게 이제 한국판 뭐 천인계획 그런 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다음에 국제공동도 뭐 기관별 협약 같은 거 많이 하는데요. 전 그게 얼마나 내실 있게 그 다음에
그 실질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는지 진짜로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국제 공동 연구 잘 안 합니다.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예. 뭐 개인적으로 아름아름으로 해갖고 교류가 있을지 몰라도 국제 공동 연구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걸 활성화시키려면 그거 역시 정부가 뭐 미국의 돈을 갖다 퍼다 준다 뭐 그런 비난을 약간 들을지 몰라도 같이 펀드를 조성해서 그래서 같이 들어가도록 만들든가 하여튼 뭔가 약간의 조치가 있어야지 그 활성화가 되지 그냥 놔둬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좀 산학년이 매칭하는 그런 이 국제 공동 R&D 펀드를 만들어도 좋겠네요. 그 이광복 사장님, 지금 한국연구재단이 8조 4천억이잖아요 연간. 근데 지금 국제 공동 연구 파트에 1,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한 1.5%인데 저는 전반적으로 한 30조 정도 R&D 중에서 5% 그러니까 1조 5천억 정도는 국제 공동 연구에 써야 된다 이게 평소에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중요한 전환기에 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추도 충격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운 모델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제 협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연구자들도 생각보다 사실 안 합니다. 필요성은 다 공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유가 뭔지를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을 보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아까 1.5%라고 했는데 연구재단 입장에서는 1.5%인데 예산도 늘리고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일단은 여기서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5%로 늘리자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건의야 이거는 제가 보면 예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은. 그런데 연구자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기존에 하는 연구에서 국제 공동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신청하라고 하는 프로그램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 많지 않고요. 제가 또 연구재단에 오기 전에 학교에 있었는데 학교에서도 국제 공동 서울대학교에 있었는데 서울대학교는 다 많이 할 것 같죠. 그렇지만 서울대학교 안에서도 국제공동 연구를 장려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참여하시는 분 생각보다 없습니다. 근데 이게 교수만 탓할 수가 없어요. 또 부처를 탓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게 논의됐는데 어떻게 하면 실행할 건지 이것을 하는 회의를 1년 후에 하지 말고 우리 국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뭐 한 달 후에 아니면 늦어도 2달 후에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청중서에 계신 우리 전문가분들 중에서 어떤 의견을 내주실 분 있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 박자우라고 하고요. KSEA의 Entrepreneurship Director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클레먼트 맥케나 칼리지라는 작은 리버럴 아츠 칼리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산학 연구라기보다는 그 캡스톤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오신 기관, 협회, 또 그 연구 주체들 그런 분들에게 인사이트가 너무 정확하고 좋아서 정말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나노종합기술원의 나노바이오개발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태재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기초기술도 개발해봤고 응용기술 개발해봤고 지원도 해봤고 사업화도 트라이를 해봤는데 가장 어려운 점,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 그 일을 추진하는 당사자한테 베네핏이 있어야 됩니다.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한테는 실적에 대한 베네핏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안 만들어 놓고 국가적인 어떤 본인의 뭐라 그럽니까 애국심 아니면은 뭐 희생정신 이거는 안 먹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협의가 되고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마디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열띤 토론 해주신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와 리더 여러분들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